안녕하세요. 네, IGM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또 IGM에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다양한 논문이랑 책을 또 당연히 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인사를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2021년도부터는 문화지능이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지능이 뭐냐면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이 더 좋은가, 그런 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과 관련된, 피드백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지가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좀 더 위에 있다는 뜻. 그러니까 생각 위에 있는 생각, 혹은 자기 생각을 볼 수 있는 생각, 생각에 관한 생각. 자,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또 그 무슨 말이야? 라고 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친구들은 내가 뭘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계속 아는 데만 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하고 있고 모르는 건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자기가 몇 점 맞을지도 알고, 고3 때 저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A4지 2장을 갖고 온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지금 내가 모르는 거 정리한 거래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잘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막연하고 두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도전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점점 더 메타인지는 리더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좀 더 창조적인 사람의 능력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즉 AI는 메타인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AI가 못하는 일, AI와 상관이 없는 일, 그리고 AI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되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인지 능력은 뭐 IQ 같은 그런 인지 능력인데 이건 사실 AI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생각을 보는 눈,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메타인지는 말을 해야만 혹은 써봐야만 점검이 되고 향상이 되죠.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인 아트마크만 교수를 처음 만난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니까요. 경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야.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지. 두 번째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만드는 걸 질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첫째,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자각할 수밖에 없는 직면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게 알면 절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량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기업의 비서실장님들이 굉장히 총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냥 비서실 업무를 해봤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봤더니 회장님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시간을 임의로 주거든요. 계열사로부터 올라온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그날은 나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비서실장. 비서실 근무하는 다른 분에게 나 2시간 있다. 오늘은 30분이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량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턴 사원 앉혀놓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렇게 점검하는 비서실장을 본 적도 있고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자기 방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면 그분한테 먼저 얘기해보고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분까지도 알아들으면 이제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저도 이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한 줄로 줄여봐. 3분 동안 한번 얘기해 볼래? 한 20분 동안 충분한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봐. 한 줄로 줄이면 핵심 가치밖에 얘기 못해요. 그런데 20분으로 늘리면 자질구레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3분으로 줄이면 그러면 핵심 가치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가끔 이런 걸 요구하면 이런 게 정신적인 학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치 이렇게 어긋났던 뼈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 메타인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AI가 늘 평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걸 깨닫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거죠. AI가 참 하기 힘들어하고요. 근데 인간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너한테 대학원 생활은 뭐니? 나한테 돈을 버는 건 뭘까? 이건 정의를 내려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자기 정의가 없는 분들은 결정 내릴 수가 없죠. 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저 대학원생인데 너한테 대학원 생활은 뭐니? 라고 했더니 군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웃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밤에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여긴 군대야. 자, 이렇게 사소하지만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이 그 대상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와 만났을 때 진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부한 정의가 돼가죠. 이걸 더 정교해지는 심성 모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맞고 틀리고 그런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회사 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기업은, 나에게 있어서 경영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의는 이제 첫걸음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정의가 이제 예외나 아니면 또 다른 추가의 필요성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의가 되고 좀 더 정교한 정의가 되면 어느 순간 그걸 영어에서는 theory라 그래요. 이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이 좀 더 개발되고 더 정교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론과 만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필로소피, 철학이 돼요. 우리가 대단한 투자자들, 그다음에 훌륭한 기업가들, 그리고 그 회사가 크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해오면서 뭔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철학이 있으시죠. 그 철학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처음에 정의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의, 이론, 철학. 저도 아직 철학은 없죠. 저는 이제 약간의 이론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20년, 30년, 40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제 저도 저만의 철학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의 심리학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일과 내 생활에서 한 사람의 철학자가 돼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돌발 변수나 다양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런 역동적이 그리고 이런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조직을 우리가 뭐 애자일 조직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율적인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어떤 곳에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시킨 일을 잘해왔을 때만 칭찬을 받으면 절대로 사람은 자율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안 시킨 일인데도 잘해보거나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상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사람으로 가지게 되죠. 많은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 본인의 철학이 혹은 본인의 이론이 혹은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시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은 맞아요. 맞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해온 경우에만 너무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그 노고를 존중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시킨 일, 자발적으로 한 일, 심지어는 별 뜻 없이 한 일,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일인데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우리 기업이나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셨다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명시적인 말로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내가 지시하지 않고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 게 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한번 다시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의도 없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거나 보상받은 사람은요, 그 이후에 가지게 되는 게 자율성이니까요.